75세로 세상을 떠난 김영자의 방을 정리하던 딸 미정. 어머니는 평생 교사였고 당뇨와 관절염으로 조용히 숨을 거두셨죠. 마지막으로 서랍장을 열어보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디그니타스 마이너스 취리히 스위스라는 낯선 로고가 인쇄된 봉투 안에는 세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를 읽는 순간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3년 전에 스위스에서 죽었다고?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스위스에서 추가 우편이 도착했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작성한 영상 유언 링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실행시키는데 한참이 걸렸죠. 화면 속 어머니가 야윈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었지. 내가 괜찮다고 했던 말들 다 거짓이었단다. 하지만 내가 엄마 왜 그렇게 눈빛이 슬퍼요? 라고 했을 때 난 멈췄단다. 그 말이 날 살렸어. 미정은 화면을 보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특히 낡은 동의 14층에 김영자는 살았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반듯한 자세를 유지했지만 지병인 당뇨와 관절염은 그녀의 몸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근처 요양병원에 다녔고 나머지 날들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김영자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정년퇴직 후에도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곤 했죠. 남편 없이 혼자서 딸 미정을 키워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가장 보람찼던 것 같다고 가끔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딸 김미정은 현재 48살로 강남구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일이 바쁘다 보니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드렸죠. 미정에게는 대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들 지호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평소에는 다소 무심한 편이었지만 외할머니만큼은 챙겨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자는 늘 하던 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했고 혈당을 재고 약을 복용했죠. 아침 식사로는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점을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미역국을 끓여 드시고 저녁에는 두부조림을 만들어 드셨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저녁 9시경 김영자는 침대에 누워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호흡이 곤란해졌죠.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응급약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을 복용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잠들듯 숨을 거두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신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래층 이웃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미정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정은 급히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죠. 의사는 자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당뇨 합병증과 노안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김영자가 워낙 소박한 성격이셨던 터라 미정도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가족장으로 진행했죠. 조문객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옛날 제자들 몇 명도 와서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을 그리워했죠. 미정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큰 감정의 기복 없이 차분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는 무척 엄격하셨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면 야단을 치셨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도 썩 달가워하지 않으셨죠.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어서 슬픔보다는 담담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미정은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손거울, 각종 약봉지들, 그리고 오래된 앨범들이 있었죠. 생각보다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검소하게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도 별거 없이 살다 가셨네. 미정은 혼잣말을 하며 마지막으로 침실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서랍장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각종 서류들이 날짜 순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두 번째 칸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죠. 미정은 하나씩 꺼내보며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맨 아래 칸에서 뭔가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두툼하고 무거웠죠. 봉투 겉면을 보니 낯선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디그니타스 취리히 스위스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디그니타스? 스위스? 이게 뭐지? 미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안에는 3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죠. 다행히 미정은 영어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디그니타스라는 기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이 기관은 존엄사를 지원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었죠. 두 번째 편지는 병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의료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편지 상단에는 사망 확인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날짜는 정확히 3년 전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김영자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엄마가 3년 전에 스위스에서 죽었다고? 미정은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이라면 어머니는 분명히 집에 계셨고 요양병원에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셨죠. 그런데 이 편지는 대체 뭘까요?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위조 서류일까요? 미정은 다시 한번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주소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런 정보를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때 봉투 맨 아래에서 또 다른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는 앞의 편지들과 달리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어머니의 친숙한 글씨체였죠.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미정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내가 모르는 선택을 했단다. 미정은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어머니는 존엄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스위스에 있는 기관에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마음이 바뀌었단다. 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그리고 내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관해 둔 거란다.
미정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사실을 혼자서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이 더욱 마음 아팠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망 확인서의 날짜는 3년 전인데 어머니는 분명히 며칠 전까지 살아계셨거든요. 그럼 이 서류는 뭘까요? 어머니가 실제로 스위스에 다녀오셨던 걸까요? 미정은 급히 어머니의 여권을 찾아보았습니다. 서랍 구석에서 여권을 발견했는데 출입국 스탬프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3년 전 여름에 스위스에 다녀오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출국 날짜는 8월 5일, 입국 날짜는 8월 15일이었죠. 정말로 다녀오셨구나. 그런데 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미정은 그제서야 3년 전 그 시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우울증이 심하셨고 관절염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셨죠. 자신은 그때 학원 일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아직 대학교 1학년이라 어머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미정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많은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존엄사를 신청하셨던 걸까요? 그럼 왜 지금까지 살아계셨던 걸까요? 미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수십 번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죠. 사망 확인서의 날짜와 어머니가 실제로 돌아가신 날짜 사이에는 정확히 3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아침 일찍 미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디그니타스라는 기관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 기관은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존엄사 지원 단체였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나와 있었죠. 웹사이트를 보니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용기를 내어 디그니타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김영자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는 내용이었죠. 영어로 이메일을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답장이 올까요? 그리고 그 답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장난으로 만든 위조 서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권의 출입국 스탬프는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이틀 후 미정의 이메일함에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디그니타스 직원이 보낸 공식적인 답변이었죠.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영자님께서는 3년 전 저희 기관에 존엄사를 신청하셨습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 8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요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김영자님의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취소? 본인이 취소하셨다고? 미정은 이메일을 여러 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정말로 존엄사를 신청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셨던 거네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그 후로 3년을 더 사셨던 거죠. 그런데 왜 취소하셨을까요? 어머니의 편지에서 힌트를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이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미정은 3년 전 그 시기를 더 자세히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죠. 관절염이 악화되어 거동도 불편하셨고 당뇨 때문에 식단 관리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때
학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게 되어 평소보다 더 바빴죠.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그때 미정은 어머니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노인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결국 스위스까지 가게 만든 거죠.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알아보시고 혼자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로 말이죠. 미정은 그때 자신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시면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했고, 외롭다고 하시면 친구들이랑 만나세요라고 했죠. 정작 어머니가 정말로 필요로 하셨던 것은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편지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는데 그 깨달음은 어떻게 오셨던 걸까요? 미정은 3년 전 8월 중순경의 일들을 더 자세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외국 친척을 만나러 간다고 하시며 며칠간 집을 비우셨죠.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스위스 여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후 어머니는 조금 달라지셨던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려고 하셨고, 미정과의 대화에서도 예전보다 더 관심을 보이셨죠. 지호에게도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여행을 다녀오셔서 기분이 좋아지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삶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달으셨던 거네요. 미정은 어머니의 마지막 3년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어머니에게는 보너스 같은 시간이었을 텐데 자신은 그 소중함을 전혀 몰랐죠.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아들 지호를 불러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호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편지와 서류들을 직접 보고 나서는 충격에 빠졌죠. 엄마, 외할머니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야? 우리가 전혀 몰랐다니. 지호도 미정과 마찬가지로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핑계로 외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 안부 전화도 가끔씩만 드렸던 것이 후회가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한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정확히 무엇 때문에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그리고 그 후 3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요? 미정은 어머니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편지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실행에 옮기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에 연락해서 3년 전 어머니의 의무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해 주었죠. 김영자 선생님께서는 3년 전 여름에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울증도 심하셨고 식욕도 많이 떨어지셨죠. 그런데 8월 초에 외국에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간다고 하시면서 임시 퇴원을 하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을 들으니 어머니의 행동 패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중단 의사 표현, 우울증 악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외여행 계획. 모든 것이 존엄사 신청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어머니의 은행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였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협조해 주었죠. 통장을 살펴보니 3년 전 7월에 큰 금액이 출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의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갔더군요. 이 돈으로 스위스 여행 비용을 마련하셨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인출하셨더군요. 매주 10만 원씩 꺼내시던 분이 갑자기 50만 원을 인출하신 거죠. 아마도 스위스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도 문의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여권 번호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정확한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죠. 담당 직원이 확인해 준 결과 어머니는 3년 전 8월 5일에 출국해서 8월 15일에 입국하셨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열흘간의 여행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영자님께서는 혼자 여행을 가신 게 아니라 단체 여행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여행사를 통해서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미정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여행사를 통해 스위스에 가셨다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머니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물건들을 더 자세히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침대 밑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발견했죠. 가방 안에는 스위스 여행 때 사용하셨던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여행 가이드북, 스위스 지도, 그리고 여행사에서 받은 일정표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일정표를 보니 정말로 단체 관광이었습니다. 15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스위스를 여행하는 코스였어요. 그런데 일정표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8월 13일에는 자유시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날들은 모두 단체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유독 그날만은 개인 시간이었죠. 바로 디그니타스에서 보낸 사망 확인서의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미정은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당시 여행에 대해 문의해 보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일반적인 정보는 제공해 주었죠. 그 여행 상품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어요.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객분들이 신청하셨고 스위스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중간에 하루 정도는 자유시간을 들여서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했죠. 그제서야 어머니의 계획이 완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죽기 위해 스위스에 가신 게 아니라 마지막 여행도 함께 즐기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단체 관광을 신청하시고 그 중간에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디그니타스를 방문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지호가 집에 와서 또 다른 단서를 가져왔습니다. 외할머니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다는 거였죠. 수첩 안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여러 가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외할머니가 스위스에 대해 조사하신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 수첩을 펼쳐보니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법적 정보, 디그니타스의 연락처,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최소 반년 이상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가족을 남겨두는 건 고통이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미정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도 힘드셨지만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계셨던 거죠. 그날 밤 미정과 지호는 어머니의 마지막 3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돌아오신 후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왜 이 모든 것을 숨기셨을까요? 아마도 우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 지호야. 그래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두 사람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죠. 어머니는 정확히 무엇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미정은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외로워하셨고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하셨는데도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치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무시했던 겁니다. 3년 전을 다시 떠올려 보니 어머니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다.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같은 말씀들을 자주 하셨죠. 하지만 미정은 그런 말씀들을 노인분들이 흔히 하시는 투정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스위스에서 돌아오신 후의 변화를 생각해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미정과의 전화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지호에게도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하셨죠. 그리고 가끔씩 이상한 질문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없어도 너는 잘 살 수 있겠지? 지호는 할머니를 얼마나 기억할까? 그 같은 질문들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노인분들의 센티멘털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죽음에서 돌아오신 후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랑을 주고받고 싶으셨던 거죠. 미정이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우편함에서 뜻밖의 소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지를 보니 스위스 취리이었죠. 디그니타스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소포를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와 함께 작은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자님께서 저희 기관 방문 시 녹화하신 영상 유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에게 전달해달라는 유언장과 함께 발송해드립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영상 유언을 남기셨다니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실행시키는데 한참이 걸렸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뺨이 깊게 들어가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미정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내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뜻이겠구나.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었지. 내가 괜찮다고 했던 말들 다 거짓이었단다. 사실 나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어. 몸의 고통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의 외로움이었지. 영상 속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웠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단순히 죽음을 연장시키는 것 같았고 너희들에게는 짐이 되는 것 같았지. 그래서 조용히 끝내고 싶었을 뿐이야. 미정은 화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을 처음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와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득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단다. 지난번에 내가 우울해하고 있을 때 너는 내 눈을 보며 엄마, 왜 그렇게 눈빛이 슬퍼요? 라고 물었지.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너는 나를 정말로 걱정하고 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짐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이 날 살렸어. 미정은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3년 전 여름 어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정말로 그런 말을 했었죠.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우울해 보여서 무심코 던진 말이었는데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던 거네요. 나는 여기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너희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도 너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렴. 지호에게도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전해주고. 영상이 끝나고 미정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무심한 한마디 때문에 삶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동시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스위스에서 돌아오신 후 3년 동안 자신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거든요. 지호가 집에 와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나 때문에도 살기로 하셨구나. 내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모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3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 소중함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를 이야기했죠. 동시에 미정은 소포에 들어있던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작성하신 유언장이었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디그니타스 재단에 기부하셨던 거죠.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한국에서 존엄사에 대한 올바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나처럼 고통받는 노인분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정과 지호는 어머니의 유언장을 읽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디그니타스 재단에 기부하신 금액은 500만 원이었죠. 어머니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을 텐데 그 돈을 한국의 존엄사 논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진짜로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던 거 아닐까? 아프더라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존중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 지호의 말이 미정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존엄사를 선택하려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싶으셨던 거죠.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였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로서 딸을 위해, 할머니로서 손자를 위해 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죠. 그런 어머니에게 마지막만큼은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정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시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고, 우울하다고 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정작 어머니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외할머니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삶을 다시 찾으신 것 같아. 자신의 선택권을 확인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신 거야. 그날부터 미정은 어머니가 남기신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해서 읽어보니 스위스에서 돌아오신 후의 기록들이 그 전과는 확연히 달랐죠. 오늘 미정이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밝았다.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지호가 학교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이가 많이 자랐구나. 할머니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병원 치료가 힘들지만 이제는 견딜만하다.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더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일기를 읽으면서 미정은 어머니가 스위스에서 돌아오신 후 정말로 달라지셨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똑같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셨던 거죠. 며칠 후 미정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존엄사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전화를 한 거였죠. 어머니가 기부하신 돈이 실제로 이 단체의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께서 기부해 주신 후원금으로 현재 노인 권리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기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단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니 어머니의 뜻이 어떤 방향이었는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선생님께서 남기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날 저녁 지호와 함께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어머니가 스위스에 있을 때 쓰신 메모들이 담겨 있었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무섭다. 미정이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바꿨다. 나를 진짜로 걱정하고 있었구나. 돌아가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권리를 확인했다. 그러니 이제 살 권리도 누려보자. 미정은 이 문장을 읽고 어머니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죽음도 삶도 모두 선택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한 순간 어머니는 삶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우리가 외할머니에게 배워야 할 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외할머니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말이야. 두 사람은 어머니가 남기신 모든 것들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삶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거죠. 집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흔적들이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왔죠. 어머니는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난 후 미정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상 유언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어머니의 추모식을 다시 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례식 때와 달리 좀 더 많은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머니의 옛 제자들, 요양병원 관계자들, 동네 이웃분들, 그리고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교회분들까지 모두 20명 정도가 모였죠. 추모식은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생전에 아끼시던 물건들을 전시해 두었죠. 낡은 손거울, 오래된 앨범, 그리고
스위스에서 가져오신 기념품들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분들은 각자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죠. 옛 제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은 정말 엄격하셨지만 학생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요양병원의 간호사도 참석해서 어머니를 회상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은 다른 환자분들께도 항상 친절하셨어요. 아프신 중에도 다른 분들을 먼저 챙기시곤 했죠. 특히 마지막 몇 년간은 더욱 따뜻해지신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미정은 어머니의 마지막 3년이 정말로 특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돌아오신 후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거죠. 추모식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미정은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영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남기신 메시지를 함께 보고 싶다고 했죠. 모든 분들이 조용히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혔죠. 어머니는 평소보다 많이 야위셨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하고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영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 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어머니는 영상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외로웠던 마음,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걱정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상의 중간 부분에서 어머니는 참석자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아이들, 병원에서 돌봐주신 분들, 이웃으로 지내온 분들까지 모두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영상이 끝나고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머니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둘씩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 항상 조용히 사셨지만 마지막에는 참 용기 있는 분이셨네요. 자신의 선택을 당당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환자분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겠어요. 옛 제자 중 한 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네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이에요. 미정은 참석자들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미정도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어머니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정말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마지막만큼은 자신의 뜻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것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참석자들은 조용히 미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저희 가족을 사랑해 주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삶을 선택해 주셨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이제 저도 어머니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지호도 할머니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추모식이 끝난 후에도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남아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남기신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었죠. 추모식이 끝나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어머니의 영상 유언을 본 후 미정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15년간 다니던 영어학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택한 거였어요. 미정은 노인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노인 심리 상담사 과정에 참여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노인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만난 동기들에게 미정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전해져서인지 동기들도 미정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강의를 들으면서 미정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노인분들이 겪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로움,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존엄한 노화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고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며 미정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존엄사를 고민하셨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치료나 돌봄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었던 거죠. 교육과정 중에 미정은 실습으로 요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어머니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가족들이 자주 오긴 하는데 그냥 안부만 묻고 가요. 정작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미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같은 마음이셨을 텐데 자신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거든요. 할머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미정이 진심으로 물어보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넘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꿈꿨던 것들, 그리고 지금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미정은 그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드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이네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할머니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미정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호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졸업작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학과였던 지호는 존엄과 죽음의 사회학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죠. 외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거였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도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어. 미정은 지호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거든요. 지호는 몇 달에 걸쳐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영상 유언은 물론이고 미정과의 인터뷰,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담았죠. 완성된 작품은 대학교 졸업 작품 전시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리 할아버지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졌어요.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관람객들의 이런 반응을 들으며 지호는 외할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후 미정은 드디어 노인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어머니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더 나은 상담사가 되어갔습니다. 상담실을 찾아오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어머니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 문제,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까지 다양했죠. 미정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죠. 어머니에게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라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집에 가서 아들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미정은 어머니가 옆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물건들이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죠. 어머니의 손거울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고 오래된 앨범을 펼칠 때마다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스위스에서 가져오신 작은 기념품을 볼 때면 미정은 경이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아오신 어머니의 용기 말이죠. 지호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분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죠. 엄마, 나도 엄마처럼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 외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어느 날 저녁 모자가 함께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 계신 것 같아, 지호야. 맞아, 엄마. 외할머니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셨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로 이해해요. 엄마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으셨던 마지막 메시지를 말이에요.